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 아티스트들을 위한 PBR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BR이라 해갖고 요거는 이제 영문으로 Physically Based Rendering이라 해갖고 물리적 기반의 렌더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갖고 요거 이제 PBR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예시적인 것들로 위주로 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렌더 아티스트들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이제 PBR이란 것은 어떤 영화나 뭐 게임 여러 가지 이렇게 돼서 공통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추세인 거고 이제 블렌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블렌더 안에서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예시들로 그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갖고 블렌더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요 이제 PBR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PBR은 이제 물리적 기반의 어떤 컴퓨터 그래픽의 렌더링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PBR이라면은 뭐 단순히 뭐 어떤 뭐 PBR 뭐 재질 뭐 이렇게 얘기를 뭐 PBR 텍처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PBR은 하는 전체적인 그런 것도 아우르는 어떤 체계인 겁니다. 그래갖고 그 이전까지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뭔가 이제 어셋이나 그런 것들 아티스트 3D를 만들 때 그 아티스트의 이제 임의적인 어떤 감각이나 그런 계측이 아닌 그런 그 현실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프리셋 수치를 그런 기준으로 이제 정하고 그리고 고품질 아트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것이 이제 PBR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BR 안에서는 이제 조명과 텍처, 그다음에 이제 렌더링의 어떤 기술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제 하나의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그 텍처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직접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 지침을 따라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조명, 그 다음에 렌더링 기술들이 자동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계산을 하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의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여기서 워크플로우라는 것은 그 텍처 제작 워크플로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메탈릭 러프니스라는 것과 하나는 스페큘러 글로시니스라는 어떤 그 맵의 구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결국 이제 나오는 결과는 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방식은 메탈릭 러프니스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쓰고 유니티에서도 이제 사용되고 뭐 다른 렌더링 엔진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블렌더 역시 이런 이제 메탈릭 러프니스 전자의 방식으로 그런 안에 이제 쉐이드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메탈릭 러프니스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베이스 컬러라는 것과 알베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텍처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텍처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색상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맵인 거죠. 이렇게 어떤 모델의 어떤 그런 색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PBR 책에서 이제 베이스 컬러 맵을 직접 제작하거나 그러니까 사용할 때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색상 맵, 이런 컬러에서 그 표현되는 이제 맵에서는 추가적인 조명 정보가 최대한 배제된 어떤 순수한 색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조명이나 렌더링의 수준이 부족했던 예전에는 이런 텍스처나 이런 컬러 맵에서는 뭔가 이렇게 약간의 음영을 임의적으로 좀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보면 뭐 약간 좀 2000년대 초반이나 뭐 그런데 그런 게임 보면 캐릭터 모델 같은 데 보면은 좁은 틈이나 무슨 뭐 이렇게 얼굴 뭐 아래쪽에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임의적으로 좀 검은색 그림자 색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칠해져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최신의 게임에서는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든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라 불리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정밀한 조명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시간대가 변하는 조명이라든지 아침이 되었다가 뭐 밤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뭐 다이나믹 조명이나 뭐 다이나믹 그림자들 그 다이나믹 섀도우 그런 것들 렌더링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텍처의 그런 임의로 그렇게 설정이 된 조명 정보를 이제 추가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넣게 되면 오히려 왜곡된 그런 시각 표현을 이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오라고 하면 해가 위에 떠 있다 하면은 당연히 그림자가 이제 물체 아래 생기겠죠. 근데 이제 해가 이렇게
넘어가거나 조명이 바뀌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림자 방향도 바뀌고 뭐 이렇게 조명 좀 바뀌잖아요. 근데 옛날 게임들은 그런 조명이나 이런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정된 어떤 조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림자 처리나 이런 것들도 성능이 부하가 있기 때문에 마치 텍처에다가 임의로 어떤 그림자 같은 거를 밑에 이제 그려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트릭을 썼거든요. 이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조명 정보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림자가 생겨야 될 부분이 아닌데 뭐 얼굴 밑이 시커멓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벽돌과 그런 사과 텍처를 가진 이제 모델이 있어요. 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제 디퓨즈라 돼 있죠. 여기 우리가 디퓨즈라 불리는 그런 확산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디퓨즈는 이렇게 확산 퍼져 나간다는 거죠. 우리 디퓨즈 아시죠? 뿌리듯이 그죠? 이렇게 확산되는 거를 디퓨즈라고 해요. 그래갖고 영어 뜻 그대로 이제 물체가 이제 빛을 받아갖고 일부를 이제 흡수를 해요. 그 흡수를 해갖고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유의 어떤 흡수된 것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고유의 색상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확산이라고 해갖고 그 사과가 빨간색인 이유는 빛을 받아서 붉은색을 제외한 나머지 빛의 파장들은 흡수돼 버리고 이제 붉은 빛만을 그 우리에게 파장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빨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이상해 들릴 수 있지만은 붉은색 파장만을 방출시키는 사과의 물질 구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청사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또 청색만 우리한테 보이는 거고 나머지 색깔이 흡수돼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고 디퓨즈는 어떤 물체의 어떤 이제 그런 그 물체 사진의 절대적인 색상이라기보다는 어둡거나 밝을 때 물체가 스스로 반사한 색상이며 이제 이것은 일종의 앞에 언급한 조명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할 수 있어요. 그 조명의 상황에 따라 보여진 색상이 이제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즘 이제 밝은 색상이죠. 밝은 그 상태일 때는 그 벽돌과 그 사과의 음영이 보이는 것으로 이제 PBR 기준에서 보면 조금 맞지 않는 텍처로 볼 수 있어요. 예를 지금 텍처가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보면 벽돌에 요 틈새 막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사과도 보면 밝은 이런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사과의 고유의 색상은 아닐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과가 붉은색인 건 안돼. 사과의 밝은 빛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붉은 요 어딘가의 고유 색상에서 밝아졌고 빛을 못 받은 부분은 그 고유의 색상에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확산된 우리한테 이제 그래갖고 밝을 때는 이제 물체의 고유 색상을 좀 더 밝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어두우면 고유 색상에서 빛을 잃으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물체의 고유 색상이 무엇인지는 알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PBR용에 적합한 고유 색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보정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보정 기술이 있어갖고 이래갖고 텍처의 조명 정보가 최대한 배제된 맵을 베이스 컬러 혹은 이제 알베도로 봐요. 텍처의 조명 정보가 최대한 배제된, 그러니까 조명이 없는 게 아니라 조명이 최대한 어떤 너무 높거나 너무 어둡거나 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있는 상태에서 추출된 고유의 색상들, 그죠? 이제 아까 왼쪽에 디퓨저랑 봤을 때 완전히 이제 색이 다르죠. 왼쪽은 뭔가 음영이 밝은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뒤에 베이스 컬러 그리고 혹은 알베도라 불리는 순수한 고유의 이 텍처 색상은 이런 식으로 음영 정보가 배제된 그런 색상만 보이죠.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알베도라고 해요. 베이스 컬러 혹은 가지고 그러니까 디퓨즈 맵, 뭐 컬러 맵, 뭐 베이스 컬러, 뭐 알베도라는 여러 가지 텍처의 어떤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이제 디퓨즈는 이제 이런 식이고 알베도는 이런 식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예시처럼 디퓨저에서 보이던 오버된 밝은 영역이나 그림자 부분이 제거된 매우 평탄화된 조명 상태에서의 그런 고유 색상을 볼 수가 있죠. 진정한 이제 물론 이제 얘들이 완전 절대적으로 얘네들의 물질의 색깔이라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완전한 좀 보정으로 통해서 좀 이렇게 고유의 색상을 좀 추출해낸 이제 가공된 그런 텍처인 거죠. 그죠? 그렇고 이런 수준의 이제 고유의 색상은 3D 스캔룸 같이 어떤 전방향에서 일정한 강도로 발산된 그 조명 환경에서 특히 이제 잘 측정될 수 있죠. 예를 들면 3D 스캔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 보면은 이상한 하얀 방 같은 데서
뭐 그림자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빛이 아주 밝지도 않고 딱 고유한 어떤 조명 환경 이제 그런 게 있죠. 3D 스캔룸 같은데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측정되거나 뭐 혹은 이제 그러니까 야외 같은 데서도 저 흐린 날, 그러니까 낮은 낮인데 흐려갖고 분명히 그 밝긴 한데 그렇다고 눈이 부시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런 흐린 날의 정오나 어떤 특수한 조명, 여러 가지 반사 패널 기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이러한 어떤 조명 정보가 최대한 되게 평탄화된 그런 환경에서 텍스처 사진을 이제 찍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뭐 그림자 영역 그림자를 뺀다든지 어떤 사과에 맺힌 하이라이트를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 알베도나 이런 베이스 컬러 같은 색상 맵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 데는 그 꼭 절대적인 규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뭐 나는 좀 텍처에 어떤 좀 음영이 좀 있으면은 입체감도 나와서 좀 좋아 보이고 그게 좀 좋다라고 하면은 뭐 그걸 쓰셔도 뭐 굳이 뭐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조명 정보가 배제된 이제 컬러 맵, 여러 이제 컬러 맵은 여러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한 다양한 조명 상태, 낮, 밤, 그리고 뭐 실내, 야외, 뭐 여러 등등 그 환경에 따라 좀 균일하고 왜곡되지 않는 색상을 맞춰서 표현해 주니까 이제 이 점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좀 베이스 컬러 맵을 사용하는데 참조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중에 알베도 베이스 컬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텍처 같은 거 요즘 고를 때 웬만하면 이런 텍처들을 이제 골라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웬만하면 나오는 것들 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가공이 되고 좀 플랫하고 저는 물리적으로 이제 고유의 색상만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텍처 그런 베이스 컬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탈릭 맵이 있습니다. 네, 메탈리스라고도 하는데요. 요거 이제 뜻은 당연히 이제 메탈은 금속이니까 얼마나 금속성이냐를 결정하는 이제 변수예요. 그러니까 재질의 어떤 얘가 금속이냐 혹은 비금속이냐.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들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비금속과 금속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좀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크게 나온다면 그렇고 얼마나 이제 금속성을 결정하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매개 변수고 이건 이제 반사율이 결정되게 돼요. 그 금속에 가까울수록 좀 더 반사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 그래갖고 재질 한번 보시면 지금 보면 메탈릭이 높은 상태에 그 상태고 이거를 메탈릭을 0으로 최대 낮추면은 물론 이제 반사가 있긴 하지만은 완전한 메탈릭 상태 때보다는 반사율이 상당히 이렇게 그 뭐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메탈릭에는 반사율이 높잖아요. 근데 메탈릭이 낮으니까 반사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색상이 보이잖아요. 요거는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 그러니까 물체의 색상이 우리에게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의 색상이 더 잘 보이고 우리한테 반사되기 때문에 주위의 어떤 지금 환경 반사는 우리한테 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율이 낮다는 거는 빛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온 외부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게 그런 낮다는 거고 만약 메탈릭이 높다는 것은 반사율이 높은 거니까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은 우리에게 거의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 있는 빛, 그러니까 외부의 빛이라면 당연히 요 하늘에 있는 해, 뭐또 될 수 있고 구름도 될 수 있고 뭐 땅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거기서 오는 그 빛들, 그죠? 그러니까 1차 광원은 당연히 이렇게 주 태양광이지만 다른 물체들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빛이 이렇게 튕겨서 우리에게 오는 그래서 이 반사율이 높다는 그 반사율이 높을수록 우리 거울은 자기의 색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과는 빨갛잖아요. 근데 사과 위에 자기 얼굴이 비춰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사과는 반사율이 높지가 물론 광택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약간 주위에 뭔가 이렇게 볼락말락하겠죠. 그죠? 그런 뭐 유리병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그 자체 유리병도 어떤 색깔도 있고 자기만의 고유의 색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탈릭이 높으면은 완전히 이제 금속성이 되는 거라서 주위에 있는 색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사가 더 잘 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색상은 확산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제 특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0에서 1 값으로 이렇게 돼 있죠. 가지고 이거 리니어 값이라 하고 그 다음에 0에서 255에 다니엘 그레이스케일 채널 값으로 이렇게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은 이제 검은색, 1은 흰색이었고 0은 비금속 쪽으로, 1은 금속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게 돼요.
물론 예외나 뭐 좀 중간 전환값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비금속은 0값, 금속이면 1값으로 설정하면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단계가 이렇게 쭉 보이시죠? 금속선으로 갔을 때 이런 단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요거는 이제 단일 그레이스케일 채널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맵으로 만들 때도 그레이 회색 맵으로만 써도 쓰기 때문에 저기 그 RGB 채널, 그 베이스 컬러 채널보다는 용량이 좀 작아요. 그거 RGB 채널은 채널이 3개잖아요. 그레이스케일은 요거 단일 하나니까 용량이 좀 더 적습니다. 그래갖고 비금속으로 치자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저 위에 5개의 예시 재질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 돌, 플라스틱, 가죽 이런 것 같은 반사율이 낮은 재질. 그러니까 반사율이 낮지만은 얘가 빛을 머금고 흡수했고 자신만의 컬러 색상을 우리에게 확산시키는 거는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 색깔, 뭐 풀바위, 가죽,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돌, 뭐 대리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지고 요거는 리니어 값으로 아까 보시면은 0.04, 아까 0에서 1 사이라고 했죠. 0.04면은 거의 뭐 한 4% 비율이겠죠. 매우 낮으니까 거의 0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너무 0, 완전 0은 아니고 그렇다면 0.04 정도, 한 4% 정도의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값, RGB 값으로,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값으로 치면 40에서 60 사이. 그 대부분 그냥 예를 들면 그레이스케일 값 그 포토샵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그레이스케일 RGB 값으로 뭐 잘 모르겠다. 그럼 50으로 그냥 때려 맞추면 대부분 비금속이라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40 혹은 뭐 5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면은 그냥 틀릴 일이 없어. 비금속이면 무조건 그냥 40, 50 이렇게 딱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수하게 예외적인 물질은 거울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거울은 유리 거울 뒷면에 좀 반사를 위해서 발라지는 좀 물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수 금속 수준으로 상당히 반사율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거울 보시면 자기 얼굴 비쳐 보이잖아. 그 유리는 그게 금속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반사율이 높지라고 하지만 유리 자체는 비금속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 유리 자체는 이제 투가 돼서 보이잖아요. 물론 자기 얼굴이 살짝 옆에 측면에 봤을 때 보이긴 하지만은 비금속인데, 네, 우리가 그 욕실에 보면 자기 얼굴 보는 그런 거울 같으면 유리 뒷면에 금속 물질 같은 게 칠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반사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 유리 자체는 물리적으로 보면 여전히 비금속입니다. 그죠? 단지 거울 반사를 효과를 위해서 딱 금속 수준의 매개 변수 설정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쉐이딩을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런 이제 금속 부분이 된 거죠. 그리고 철, 뭐 구리, 은, 금 이런 것들 전기 전도율이 높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도체라고 하죠. 그리고 비금속들은 비전도체. 그렇죠. 물론 완전히 뭐 전기가 안 통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상당히 저항이 심하죠. 이제 전도체들은 좀 저항이 좀 낮고, 여러 이제 금속 부분들은 이제 리니어 값으로는 0.8, 아까 0에서 1 사이니까 상당히 80% 이상, 70% 이상의 상당히 높은 그런 값이죠. 그래가지고 그레이스케일 값으로는 RGB 값으로 했을 때 180에서 255 사이 정도. 그리고 180 이상이면 금속으로 그냥 간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냥 잘 모르겠다. 그냥 철 기준으로는 그 일반적인 철 기준 한 180 정도라고 하니까 0.8 하면 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은 같은 경우는 뭐 200 이상 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수치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건 실제로 여러 물체에 대해서 광학 측정이나 레이저 측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빛을 쐈을 때 그게 되돌아오는 어떤 그런 값들의 측정 평균 값들을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기준, 실제적인 우리 실제 어떤 과학적인 측정 기준 값으로 그걸 계산을 이렇게 계산식을 짜서 어떤 PBR 재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과학적이죠, 그죠? 기술적으로. 그래갖고 반사율이 이제 70% 이상으로 되고, 금속마다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좀 복잡할 생각 없이 손쉽게 금속 느낌을 내고 싶다라면 그냥 뭐 1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메탈릭에서 0이면은 그냥 비금속, 그러면 이제 검은색인 거죠. 1이면은 그냥 흰색, 그래가지고 그냥 금속으로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서로 뭐 혼합되는 과정에서 약간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대부분은 뭐 0.9, 뭐 1 정도만 설정해 두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그 부분이 이제 메탈릭으로 쓴 금속이다라는 거예요. 금속에도 이제 색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금속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 빛을 받아서 몇 가지 흡수하고 몇 가지는 디퓨즈 확산 뱉어 갖고
자기 스스로 그걸 뱉어갖고 보여진 색상이 이제 비금속의 이런 색상들인 거죠. 근데 금속은 자기가 색을 그 흡수해서 뱉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들만을 반사를 해갖고 보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빛이 오는 거면 이제 보이는 거 그대로 있는 건데, 그 조금 색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조금 내뿜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모든 그 철 색상들은 거의 그냥 무채색이잖아요. 그냥 회색빛, 그러니까 흰색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뿜는 것 중에 색상 있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실 금속주 하나의 금, 그 다음에 구리가 있어요. 이 둘은 정해진 어떤 베이스 컬러 값을 이제 조금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갖고 물리적인 측정으로 산출된 값으로는 일반적인 철은 뭐 196, 199, 199, 200달인 거죠. 그중 RGB 값으로 그냥 무채색인 거죠. 그죠? 회색빛인 거고. 그러니까 금은 255, 226, 155. 요건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가지고 PBR 값이 있는데. 그렇고 이제 금색이 띄고 그다음에 구리는 255, 208, 192 이렇게 RGB를 지정을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디퓨즈 맵,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 맵에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색깔 컬러 RGB 값을 베이스 컬러에 지정해 두고 메탈릭을 1로 하게 되면 이러한 색깔이 돼요. 요거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죠? 철 색깔, 그죠? 그런 거 다르죠. 그렇고 메탈릭이 높은 금속 수준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에 같은 금속 색상이 이제 지정되면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반사 색상을 갖게요. 그러니까 지금 반사 색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금 그 빛이 하얀색이라 쳤을 때 이런 스페큘러가 반사해서 우리가 쓸 때 오리지널의 그런 흰색 색상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얘들은 노랗잖아요. 지금 태양이 노란색도 아닌데 보세요. 같은 태양 지금 환경 흰색인데 얘는 노랗고 얘는 약간 조금 갈색빛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 비금속들은 다 뭐야? 흰색이잖아. 스페큘러. 빛이 흰색으로 온 것들이. 여기도 흰색. 지금 하늘색이 좀 보이긴 해요. 흰색이잖아. 흰색. 그죠? 여기 다 흰색. 근데 얘네들은 이상의 반사 광색상이 노랗고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금과 구리는 고유의 베이스 컬러 색상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 이제 반사 색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외에는 전부 흰색 반사 색상을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둘 다 이제 베이스 컬러와 높은 메탈릭 설정 값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베이스 컬러를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해놓고 메탈릭을 높은 설정으로 하면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뭐 푸른색이나 뭐 붉은색의 반사 색상을 가지는 그런 가공의 그런 금속 재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이 둘이에요. 비금속이야 뭐 어차피 자기 베이스 컬러 색상을 내뿜는 거고, 스페큘러 컬러, 그러니까 이 반사 이 색상이 다 흰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일반적인 순수 금속 위에 또 금속의 상태가 변해된 재질이 있어요. 가지고 부식된 금속이나 페인트된 금속, 또 다른 비금속과 혼합된 그런 금속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재질 안에 뭐 상태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녹이 쓴 철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속 위에 녹이 좀 쓸었죠. 오른쪽은 완전 녹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금속인 거죠. 이렇게 녹이 쓴 철과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금속 물질에서 파생이 되었지만 여러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금속인 건 맞는데 물리적으로는 표현했을 때는 비금속처럼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녹 자체가 이제 산화돼서, 이걸 좀 설명해 드리자면 녹은 철에 그러니까 산화가 되죠. 산소나 물 같은 게 갖고 그게 이제 산화가 돼 갖고 이게 어떤 물리적 특성을 가지면 반사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걔가 부식이 되니까 그런 뭐랄까 구조도 좀 약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높은 거칠기를 이제 가짐으로 일반적인 비금속처럼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 이제 표현상으로는 이제 맞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녹슨 금속 혹은 녹색으로 산화된 구리 재질 있잖아요. 그 자유여신상 같은 거 원래 그게 청록색 빛이 아니거든요. 그게 일종의 구리가 산화된 거, 동이 산화된 거거든요. 그 동상이잖아, 동으로 된 거. 근데 그것들도 이제 산화되면은 그게 일종의 이렇게 산화 작용을 통해서 그 안에 표면에 그런 식으로 청록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탈릭 맵 안에서는 금속, 비금속이 이렇게 혼재되는 값이 혼재되었을 수 있어. 지금 보면은 지금 금속에 지금 녹이 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메탈릭 맵을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쪽은 이렇게 메탈릭이 높으니까 1인 거고, 여긴 비금속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0,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녹만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실제로는 금속이긴 한데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이제 비금속처럼 처리되니까 메탈릭이
이게 0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딱 봐도 지금 메탈릭이 완전 1인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죠. 완전 비금속처럼 바위 옆에 갖다 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물리적 특성을 가지죠. 스페큘러도 하얀색으로 되고 자기만의 녹의 고유 색상이 확산되잖아요. 반사 색상이 아니라 자기 고유 색상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반사율이 낮고 자기가 이제 물질을 흡수해서 다시 확산하는 확산율이 높은 거죠. 그죠? 비금속은 확산율이 높고 금속은 확산율이 낮고 자기의 반사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러프니스라는 맵이에요. 이거 이제 러프니스는 이제 뜻은 이제 거칠기, 얼마나 거칠냐에 대한 건데, 그리고 PBR 이런 텍스처 중에 가장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가능한 이제 맵으로 그러한 우리 재질의 어떤 모델의 표면에 거칠기 정도를 결정합니다. 가지고 이건 이제 노멀 맵하고는 다른 거. 노멀 맵은 좀 더 거시적으로 보이는 관점에서 표현한 어떤 요철들인 거고,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미세한 표면의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금속과 금속 재질마다 표면이 얼마나 뭐 연마 처리되는지 혹은 마모되었는지에 따라 매끄러운 정도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 요거는 곧 이제 반사율. 아까 이제 금속, 비금속이 반사율이 이제 첫 번째로 결정이 되죠. 그죠?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또 다른 반사율의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갖고 메탈릭처럼 그레이스케일 값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요. 그러면 0에서 1, 똑같죠. 아까 메탈릭이랑. 그래가지고 1로 갈수록 좀 더 거칠기, 0에 갈수록 이제 거칠기가 없으니까 매끄러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고 이런 그레이스케일 값으로 이렇게 조정되고 일정한 좀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아티스트의 어떤 유연한 그런 표현의 기준이 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이 정도를 하면 이 정도 느낌이 난다라는 어떤 그런 통계적 그런 정보는 있긴 한데, 봤을 때 러프니스는 조금 뭐랄까 좀 아티스트의 좀 재량에 좀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 이제 0에 가까울수록 매끄럽게 보이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거칠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죠. 가까이 보면은 이제 비금속일 때도 0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매끄러우니까 우리 당구공 같죠? 근데 당구공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니까 주변에 이제 환경들이 좀 보이죠. 근데 이제 1로 갈수록 거칠어지니까 조금 이제 완전 흐릿하게 반사도 낮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속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이제 그 금속일 때 이렇게 매끄러울 때는 완전히 우리 보면은 거울과 같이 이렇게 되죠. 근데 조금 이렇게 거칠거나 뭔가 이렇게 연마가 되거나 했을 때는 금속이라 할지라도 마치 비금속처럼 그렇게 반사율이 확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뭐 흡사하죠. 완전 금속이라 할지라도 뭐 이렇게 4% 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상당히 거칠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비금속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거칠기 값이 넣으면 매끄러운 표면에서 어느 정도 반사율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사율이 높은 금속이라 할지라도 그냥 어떤 2차적인 어떤 마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칠기가 높아지면 광택과 반사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이전에 설명한 산화된 금속이 이제 이러한 예가 돼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금속에 이제 녹이 막 쓸면은 녹 자체가 아까 말한 이제 반사율이 낮고 거칠고, 그죠? 자신의 확산 색상을 변하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표현이 이제 되겠죠. 러프니스는 일종의 노멀 맵의 미세 버전이에요. 그래갖고 그 표면에 미세한 요철을 이제 묘사한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면 이렇게 보면 표면이 여러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물체들 그런 사진 같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이야기가 좀 더 쉽죠. 표면이 이제 매끄러울 때는 이런 좀 표면이 이제 좀 매끄럽고 좀 거친 부분, 뭐 종이, 뭐 바위, 나무 같은 보면 표면이 아주 오돌토돌한 어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차이를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표면 차이를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매끄럽게 가공된 표면과 그렇지 않은 거친 물체 미세 표면은 확실히 요철 정도가 그런 미세 세계,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요철들이 굴곡에 따라 그런 이게 오는 광 입자들이 반사나 흡수에 큰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표면이 매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 광입자들이 다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그대로 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근데 이게 굴곡이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왔다 어떤 데는 튕겨서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떤 거는 흡수돼 버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굴곡이 크니까. 골이 깊으면 빛도 깊게 들어가는 곳에 있으면 빠져나오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튕겨 나가기도, 어떤 거는 좀 또 울긋불긋하니까, 이러면 45도 각도로 오고 45도로 각도로 올 수 있는 게 45도로 왔더만 어떤 건 뭐 90도로 가버린다든지, 어떤 왼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난반사가 돼서 확산되니까 이런 식으로 거친 표면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에 그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반사율에 어떤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이제 마모뿐만 아니라 어떤 뭐 아까 말한 금속의 산화, 먼지가 낀다든지 그런 뭐 습기가 낀다든지 유막, 기름이 낀다든지 뭐 물이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유리 위에 우리 뭐 손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 지문 자국, 우리 땀 자국 같은 거에 거기에 이제 뭐 먼지가 달라붙은 게 이제 지문 자국인 거죠. 지문 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불에 어떤 그을렸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표면에 뭔가 2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덧붙여지는 그런 효과들. 이제 뭐 스티커가 묻는다든지 어떤 또 뭐 금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페인트 칠하게 돼갖고 될 수 있잖아. 또 필름이 붙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추가 요소에 따라 일단 재밌는 그런 러프니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프니스는 이제 표면에 그러한 이제 미묘하고 좀 다양한 변화를 주었고 조금 뭐랄까 그런 조명과의 어떤 그런 조명이 비춰졌을 때 보여지는 어떤 반사의 어떤 미묘한 변화들 그런 걸 줌으로써 단조롭지 않은 표현을 이게 제공을 하니까 재질의 어떤 사실감을 높여주는 중요하고 매우 흥미로운 맵이라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러프니스를 이제 어떻게 잘 제작하느냐에 따라 잘 다루느냐에 따라 아티스트의 어떤 그 영향을 판가름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걸 잘 써야 어떤 사실적인 어떤 물체를 만들 때 좀 그런 디테일들을 좀 살아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설정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고 한 번 더 다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이제 여러 텍처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드렸고요. 맵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였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화기 쪽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소화기 보면은 우리 소화기 재질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속통 재질이잖아요. 이제 금속 재질이지만은 이게 앞서 드렸지만 이제 메탈릭의 여부는 어떤 금속성이냐 비금속성이냐 이제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 나서 이제 이 재질 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페인트가 되어 있다든가 뭐 녹이 슬었다든가 그런 걸로서 이제 그런 구성 성분이 또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금속이지만은 어떤 얘가 페인트가 됐다든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얘는 금속이지만은 실제 표현할 때는 비금속으로 간주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보면은 전부 이게 금속이고 여기는 뭐 요 고무수 쪽은 당연히 이제 비금속이겠지만은 이제 금속 부분을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페인트돼 있고 뭐 이렇게 뭐 스티커도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라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쉐이더 노드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텍처를 한번 볼게요. 텍처 색상을 보시면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베이스 컬러는 어떤 고유의 자기만의 색상을 빛을 흡수했다가 자기 고유 색상을 우리 디퓨즈 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색상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외부의 그 빛을 우리에게 반사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 비금속이기 때문에 반사율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붉은 부분은 이렇게 금속이 아닌 걸로 간주를 하고 메탈릭에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메탈릭 맵을 한번 볼게요. 자, 메탈릭 맵을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으로 돼 있죠. 그죠? 분명히 요거 통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당연히 금속 재질일 텐데, 그죠? 재질 때문에 표현을 할 때는 당연히 빨간색으로 페인트된 부분이고 뭐 스티커도 붙어져 있기 때문에 금속이 아닌 걸로 간주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탈릭 맵에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메탈릭 맵에 보면은 보면 검은색 고무수 부분 검은색이죠. 그리고 흰 부분 있죠. 이제 이 부분 당연히 금속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얗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 금속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죠. 물론 먼지가 이렇게 끼어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은 이제 금속되어 있고 그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재질상으로는 이제 뭐 성분상 금속이지만 이제 빨간색 페인트가 되어 있고 뭐 녹도 끼어 있고 그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부에는 이제 긁어내면 당연히 금속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비금속으로 간주를 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손잡이 부분도 이게 금속 부분이거든요. 근데 금속이지만은 얘도 검은색 코팅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비금속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기 뭐냐 이게 러프니스 값이 좀 낮은 이렇게 바닥바닥한 좀 약간 깔끔한 좀 그런 나죠. 이런 이렇게 긁힌 노멀 맵을 제외한다면은 요거 이제 표면 자체는 상당히 이제 매끄러운 그런 겁니다. 가지고 그 배경의 어떤 빛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사가 되긴 하지만은 검은색으로 코팅이 되었기 때문에 금속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배경이 우리에게 반사되는 반사율은 적지만은 대신에 검은색을 칠했기 때문에 나는 이 검은색을 내가 스스로 흡수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실 검은색은 빛이라기보다는 빛이 많이 감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빛이 그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검은색은 이제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흰색, 뭐 빨간색 이런 거는 당연히 이게 보이는 빛이 우리에게 방출된 거고, 그러니까 검은색은 얘는 이제 메탈릭이 상당히 낮고 디퓨즈 확산 색상이 이렇게 확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검은색 베이스 컬러 한번 볼까요? 다시 검은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빛이 적다라는 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색도 뭐 색이긴 한데 엄밀히 과학적으로 따지면 검은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빛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거고, 그죠? 빛이 있으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겠죠. 우리가 오는 빛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오일 캔 그런 기름용 그런 거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만 따로 이렇게 해서 얘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코팅이 페인트 됐지만은 중간중간 이제 드러나 있죠. 그 얘도 이제 베이스 컬러를 한번 볼게요. 베이스 컬러 보면은 금속 부분은 이제 하얗지만 먼지도 많이 끼고, 이거 보면은 뭐 녹도 슬어 있고 그렇죠. 이제 하얀 부분이 이제 원래 그 순수 금속이 있는 부분이 좀 이제 긁힌 자국들이 좀 드러나 보인 거죠. 메탈릭을 한번 볼게요. 자, 메탈릭 보시면 보세요. 아까 붉은색으로 코팅된 부분은 검은색으로 돼 있고, 거기는 이제 비금속, 나는 이제 비금속이다. 이제 페인트 자체는 금속 성분이 아니니까 빨간색 페인트 된 부분은 비금속이니까 검은색. 그리고 좀 벗겨지고 뭐 이렇게 긁히고 이런 것들 부분은 이제 흰색. 그래가지고 메탈릭이 높게 설정돼 있죠.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한번 볼게요. 러프니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비가 심하지 않죠. 근데 전체적으로 러프니스 값이 보면은 지금 회색 톤에 좀 밝은 회색 톤이니까 전체적으로 좀 거친 느낌인 거죠. 많이 좀 풍화를 겪고 뭔가 많이 긁히고, 특히 이제 긁혀진 부분 위주 보면 조금 밝죠. 그래서 재질 다시 한번 돌아봐. 이거 전체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반사율이 현재 전부 낮습니다. 비금속이든 금속이든 풍화가 돼 있고 먼지가 껴 있고,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자잘한 어떤 노말의 어떤 영향도 있으니까 많이 어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화계와는 다르게 좀 많이 거친 느낌이 나죠. 그리고 빛의 어떤 반사는 우리에게 오는 게 많이 이렇게 퍼져 보이죠. 그러니까 빛이 더 넓게 좀 우리에게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확산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속 부분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확연하게 뭐 이렇게 좀 거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끓여진 부분, 그죠? 이 부분 이제 끓였지만 그 금속 부분에 뭐랄까 조금 좀 때가 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검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금색 화병이 이렇게 쭉 있죠. 금색 화병, 아까 금은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메탈릭이 매우 높은, 지금 매우 높죠. 거의 한 RGB 값으로만 딱 봐도 200, 200, 200 RGB. 그 리니어 값으로는 0.8 이상은 지금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뭐냐 이제 컬러는 이제 금색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쑥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베이스 확산 디퓨즈 색상이 약간 금색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메탈릭이 높긴 하지만은 이제 금색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갖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빛이 외부에서 흰색이 들어왔지만 얘는 지금 보면 스페큘러 컬러가 약간 노란빛을 띠죠. 옆에 있는 백자 같은 걸 보세요. 얘는 흰색으로 들어오죠. 전체로 사과도 흰색, 동상도 흰색인데 혼자만 약간 노란빛을 띄어요. 그래서 리플렉트, 그러니까 메탈릭이 높은 상태인데 자기의 디퓨즈 색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사 그런 색상도 약간 노란빛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이 이제 이러한 이제 느낌을 내는 겁니다. 상당히 아주 멋지죠, 그죠? 보면 표면도 러프니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거친 게 요 틈 사이 같은데, 요런 데는 조금 러프니스가 높죠. 그 바깥쪽은 조금 거칠고, 그래서 이런 어떤 거칠기의 차이가 상당히 어떤 재질의 사실감을 드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금은 어떤 왜 이렇게 금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금물질 자체가
뭐랄까 청색 파장을 조금 더 많이 흡수를 하고 나머지를 좀 이렇게 뱉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으로 좀 보이는 그런 색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청아 백자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딱 봐도 이제 비금속이죠. 비금속 이제 이게 그 금 이게 반사율이 요 현저히 낮죠. 그 메탈릭을 한번 보시면은 0으로 돼 있죠. 얘는 금속이 아니에요. 금속이 아닌 게 돼 있고 컬러를 보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비금속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 무슨 돌이나 뭐는 그런 점토, 하얀 점토로 만든 그런 구운 그런 사기의 어떤 재질로 느껴지죠. 근데 얘를 메탈릭을 한번 이미지적으로 한번 높여 볼게요. 그래서 메탈릭을 얘를 쭉 당기면 어떻게 돼요? 제가 1에 가깝도록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스테인리스 같은 느낌으로 싹 바뀌었죠? 스테인리스 싹 바뀌었고, 베이스 컬러가 지금 흰색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뭐 이렇게, 그 이제 말했던 금속, 아이언, 혹은 알루미늄,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얘의 베이스 컬러 값을 이제 흰색이 아니라 약간 다른 색으로, 금색 쪽을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어떻게 이렇게 넣으면은 자, 어떻게 보여? 약간 이건 황동 색깔이죠? 황동 색깔 넣으니까 이 스페큘러도 이게 뭐냐, 이런 약간 동 색깔로 이렇게 쭉 나와죠? 그죠? 가지고 그 다음에 요 구리, 그러니까 구리에 좀 가깝죠? 그리고 스페큘러 색깔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노란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옆에 있는 돌로만 매끈한 대리석 석상 같은 건 지금 흰색인 거고, 그러니까 금과 구리만 고유의 스페큘러 색상을 가져. 물론 금속 중에 색깔이 있는 거는 요 둘이 거의 유일하다 보면 돼요. 다른 특수한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둘이 그러니까 유일하다 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스페큘러 색상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맵을 다시 이렇게 메탈릭을 싹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 원래 이제 그 고유의 색상, 그 베이스 컬러 색상이 좀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 아까보다는 조금 더 고유한 색상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 그 반사율이 확 낮아지죠. 지금 메탈릭을 쭉 높이니까 주변 환경이 잘 반사되는데 메탈릭을 줄이니까 비금속이 되면서 물론 조금 매끄러우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금속보다는 낫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금속 이런 게 뭐 다른 걸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죠. 금속 부분이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혼재되어 있는 금속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죠. 뭐 비금속이 어차피 그죠? 메탈릭은 0일 거고, 여러분 뭐 대리석 이런 거 비금속이고, 그죠? 여기 뭐 구리, 금속, 뭐 돌 이런 거 다 가죽 이런 거 비금속. 여기 지금 녹슨 이거는 이제 비금속인 거죠.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메탈릭이 완전히 없죠. 메탈릭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보면 녹슨 금속이랑 그 위에 원래 이렇게 칠해져 있던 이런 페인트된 이런 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컬러로 당연히 베이스 컬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얘는 3단이네요. 그죠? 페인트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뻗어져 갖고 밑에 녹이 쓴 부분이 있고 녹이 쓴 부분 아래에 원래 있던 순수 금속이 약간 살짝 드러나 있죠. 이런 식으로 3단으로 돼 있죠. 그 메탈릭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메탈릭을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그 페인트된 부분과 녹슨 부분은 비금속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녹슨 부분 페인트된 그런 것들은 그래서 검은색도 있고 지금 조금 드러나 있는 조금 긁혀서 뭐 이렇게 사포질 했다든지 그 긁힌 순수 금속 부분이 조금 메탈릭이 드러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금속은 메탈릭이 1에 가깝고 그러니까 비금속, 녹이 슬거나 페인트 되어 있거나 먼지가 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탈릭이 재료가 된 거죠. 러프니스를 보면은 좀 이러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재질로 보면 자 보시면 이제 페인트되어 있고 지금은 페인트되어 있는 부분 조금 러프니스가 약간 낮죠. 근데 이제 노이승 부분은 더 거칠고 그 다음에 밑에 약간 보일락말락한 요 끓여진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려고요. 이런 복합적인 어떤 섞여 있는 것들을 하려면은 그런 메탈릭의 어떤 그런 구성을 잘 설정을 해줘야 어떤 재질 간의 어떤 그런 차이를 확실하게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일 어떤 비금속, 단일 금속 이런 것들은 이제 쉽지만은 이런 이제 레이어층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섬세하게 메탈릭을 좀 다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있고 카메라 쪽을 한번 볼게요. 카메라를 보면 지금 얘도 보면 좀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이제 카메라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 이제 금속 재질이 있고 이제 보면 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금속인 거죠. 카메라에 그냥 이런 옛날 카메라. 근데 이제 코팅이 되죠. 검은색 코팅이 된 순간 얘는 이제 금속이 아닌 거죠. 그 메탈릭 베이스 컬러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이 그러니까 색은 색인데 일종의 빛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현저하게 덜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그런 사실을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검은색이라기보다 우리한테 빛이 덜 들어온다라는 거 우리 그걸 이제 검은색으로 그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검은색인 거고 안에 금색이 됐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메탈릭인 걸 거예요. 아마 메탈릭이 높은 그죠? 메탈릭이 높은 상태고 나머지는 지금 검은색으로 있죠. 검은색인데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금속의 검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금색의 금색의 어떤 금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반사율이 높죠. 반사율이 이제 높고, 자, 이렇게 유리 부분이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비금속의 러프니스 상당히 낮은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러프니스 부분이 이 부분에 약간 뭐 이렇게 자국 같은 게 싹 돼 있죠. 그 러프니스 보면은 이러한 자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프니스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이런 그러니까 사실감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이런 게 없고 그냥 깔끔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초보적인 어떤 그런 처음 배웠을 때 그런 쉐이딩 했을 때 아무 뭐 거칠기도 없고 어떤 뭐랄까 스크래쳐도 없고 뭐 손자국도 없고 이런 것들이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인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텍처링하고 쉐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익숙해지고 좀 더 경험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세부적인 노멀 맵도 들어가고 러프니스나 이런 것들을 넣음에 따라 어떤 사실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하우를 익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미세한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사실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빛에 반응하는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들어가니까 상당히 재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디테일을 이렇게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한번 다른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뭐 흙이나 바위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러프니스가 높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비 왔을 때 보도블럭에 비 왔을 때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어떤 여긴 기름칠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러프니스가 낮아지는 그런 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살짝 쉐이더를 살짝 건드릴게요. 건드려 갖고 잠깐만요. 이거를 러프니스를 살짝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표현 재질 위에 약간의 어떤 이렇게 다른 커스텀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나무 재질 원래는 이제 이런 식이었고 좀 거칠고 그런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기다 이거 물을 뭔가 뿌렸다 보시죠. 기름이나 그러면은 이제 뿌렸을 때 어떻게 이제 되는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물을 뿌리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번쩍번쩍하고 좀 기름지거나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을 이렇게 묻으면은 그런 좀 어두워지는 그런 게 있죠. 그럼 비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축축했다가 비가 마르면 이렇게 이렇게 말라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금속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물이 묻거나 그런 거 했을 때 표면에 어떤 그런 거칠기나 이런 면이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비가 이렇게 완전히 다 젖었다 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축축하게 이제 되겠죠. 그래갖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요거는 이제 비가 왔을 때 혹은 기름 리스치를 막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되겠구나. 그럼 요거는 이제 다른 어떤 뭐 이렇게 흙 같은 재질 바닥에도 물이 고이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일종의 그러니까 수막을 형성하게 되니까 되게 이렇게 표면이 거칠었던 부분도 거기를 이제 채워주게 되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 수면이 좀 있잖아요. 수면이 평평하게 거친 표면을 이제 평평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빛의 어떤 반사가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오니까 약간 좀 이렇게 환경이 좀 반사가 어떻게 돼요? 좀 많이 조금 좀 높아지죠. 환경이 이제 반사가 명확하게 좀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거울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뭐 손자국 같은 거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손자국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묻거나 하면은 아무리 반짝반짝한 거울 유리 같은 거라도 이런 손자국이 남거나 먼지가 묻으면은 이런 식으로 거뭇거뭇한 느낌이 살짝 이게 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울이 상당히 이건 거울 같이 보인다라고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그 유리를 한번 이렇게 러프니스 한번 볼게요. 러프니스 보면 어떻게 돼요?
러프니스 높은 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가 되죠. 그래갖고 원래 이제 반짝반짝한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거뭇거뭇한 자국이 남죠. 러프니스를 제가 이렇게 제거를 러프니스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조금 전체 유리를 할지라도 거울 유리를 할지라도 한번 거기 뭐 갈리거나 하면은 뿌옇게 되잖아요. 불투명한 유리처럼 되잖아요. 러프니스가 낮으면은 이렇게 매끄러운 그렇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아마 다른 걸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살짝 한번 스케일 0.5.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땐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살짝 봤을 때 손자국 묻은 부분이 약간 좀 흐리게 보이죠? 좀 이렇게 덜 반사율이 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지금 손자국 핑거프린트, 지문이 이렇게 남죠? 이렇게 지문들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울이나 유리 같은데 손 찍어보면은 남잖아요. 그럼 그 부분 이제 안경 닦기 같은 걸로, 안경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닦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러프니스가 이 부분이 올라가니까 빛이 들어오는 이 부분 보세요. 반사가 밑에는 깔끔하게 잘 되죠. 이 부분은 흐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겉에 뭔가 손자국이 딱 찍히면서 거기에 어떤 우리 땀이랑 그런 어떤 먼지나 이런 것들에 딱 묻으면서 빛을 좀 더 난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쪽에 오는 빛이 조금 흐리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프니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리얼하게 좀 어떤 생활 물건들 보면 이런 어떤 에이징, 뭔가 이렇게 스크래칭, 뭐 이렇게 더트 이런 효과를 줌으로써 그래 이게 좀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겠구나라는 거죠. 그 어떤 사물들을 좀 많이 이제 관찰을 좀 해보시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어떤 재질의 요거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더라. 그리고 요런 재질을 표현하면 어떤 요러한 어떤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재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더라라는 거를 좀 잘 먼저 이렇게 유심히 좀 관찰해 보길 바랍니다. 요거에 대해 이해를 하고 나면은 모든 대부분의 어떤 그런 컴퓨터 그래픽스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을 상당히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